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 TV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31페이지 제2장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5대 핵심 전략 01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최고 핵심 전략 방가르번의 왜 교육개혁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선진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개혁이다. 교육개혁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한 나라 교육의 질과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의 질과 수준을 결정한다. 이제는 토지도 자본도 아닌 지식과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생산 요소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가가치의 주요 원천이 지식과 정보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투자재이다. 그래서 232페이지 오늘날 모든 나라가 교육개혁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이 교육개혁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인도, 체코, 헝가리 등 개발도상국과 최대 전환국도 교육개혁에 나서고 있다. 둘째, 교육은 소득 분배의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소득 수준이 결국 그들의 생산성, 즉 교육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앞으로는 교육, 기술, 정보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개선을 이뤄낼 수 없다. 정부의 세제 지원금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개선에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런 거 진짜 2018년에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교수님께서는 2006년에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참 숙연해지네요. 결국 그들의 교육, 기술, 정보 수준을 높여 노동시장에서 소득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소득 분배 개선책이다. 셋째,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 요인이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향유하는 지식과 정보의 질과 양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는 233페이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소비재이다. 더 나아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단순한 소비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되어간다. 지식과 정보 없이는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따라서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교육 서비스는 선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국가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교육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국민 복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은 21세기 선진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된다. 이제는 양가를 번에 세계 수준의 인재대국을 건설하지 않으면 세계 수준의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세계 신지식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 생산된 지식은 빨리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양가로 이번에 세계 수준의 평생교육 내지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과거보다 지식의 생명주기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쉽고 싸게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교육 이상국이다. 그래야 학교 교육 이외에도 끊임없이 자기 향상 교육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신진인재대국, 평생교육 국의 건설이 선진화를 위해 제1의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234페이지 그러면 선진인재대국,
평생교육 입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 철학과 방향은 무엇인가? 개혁의 철학과 방향은 한마디로 공동체 자유주의 개혁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 개혁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공동체주의가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주의 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공동체주의 개혁을 통하여 높아진 교육의 질과 수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국민이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 능력, 예컨대 과학기술, 경영, 정보, 세계화 등의 능력을 대폭 높여야 하며 공동체주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민주시민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덕양과 소양,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협동능력, 이웃사랑, 나눔의 심성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철학과 방향으로 교육을 개혁하여 나가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과제가 있는가?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으나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만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환원하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는 기업가적 창의와 교육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 체제를 자유경쟁 체제로 만드는 일에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자유경쟁 체제는 불편한 체제이지만 교육의 질을 235페이지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래야 끊임없는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점점 질 높은 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과제가 교육개혁 제1의 과제이다. 둘째, 교육 안전망을 만드는 개혁이 필요하다. 최소한 일정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모든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교육이 부와 소득의 악화에 기여하거나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화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소득 평등화 기능과 사회통합 기능을 중시해야 한다. 환원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점차 축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소득층의 교육은 가능한 한 민간 자유에, 다시 말해 시장주의에 맡기고 국가는 민간 부분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 향상에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이나 학습 부진아 등의 특수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때 두 종류의 책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의 교육 성과에 대한 책무성이다. 이를 높여야 한다. 일정한 교육 목표를 정하고 교육한 후에는 교육 성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교육 정책의 책무성이다. 이를 높여야 한다. 236페이지 교육 정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평가를 통하여 어떤 정책이 어떤 이유로 성공하였는지 그리고 또 실패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개선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학교와 정부가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을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즉 학교와 정부의 학습 능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가 나서서 인성교육, 교양교육,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미래산업 부분의 기초과학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인성교육, 인문학, 기초과학 분야는 소위 시장주의, 즉 민간의 자유경쟁에만 맡겨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장에만 맡기면 항상 과소평가된다. 시장에만 맡기면 항상 과소 생산된다. 따라서 이상의 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 지원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이고 교육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보면 교육감 수준 낮은 좌파를 보는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